13번 문제입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n 20,2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16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16개의 과자를 담은 상자의 무게가 306.88 이하이거나 333.12 이상이면 반품된다고 한다. 자, 그러면 그리고 상자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가 7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우선 어떤 경우에 반품이 될지, 이 상자가 반품될지 안 될지 상자마다 독립시행일 겁니다. 100개의 상자마다 독립시행일 것이고요. 몇 번이 반품이면 좋겠다고요? 7번 이하였으면 좋겠다. 횟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이항분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라면 횟수는 100번 한 번마다 독립시행으로 확인하며 한 번 확인할 때 불량일 반품될 확률을 여기다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 값을 구하기 위한 NP 했을 때 그 P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상자 하나를 구성했을 때 반품될 확률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20이라고 했는데 한 개마다의 평균이 20이었는데 지금은 16개에 대한 무게의 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16개에 한꺼번에 볼 게 아니라 이 16개에 대한 평균 입장에서 본다면 평균이 얼마 이상이거나 얼마 이하이면 무게의 합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16개에 대한 16개를 표본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평균을 내어서 표본에 대한 평균이 얼마 이하 얼마 이상이면 반품된다고 하자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럼 표본 평균 X반은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때 표본 평균의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요. 모평균과 똑같은 값을 평균으로 가지며 분사는 누구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이러한 분포를 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P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X반은 16개에 대한 평균이므로 306.88 이건 16개에 대한 합이겠죠? 16개에 대한 무게의 합에서 16으로 나눠 주어야 평균이 될 것이고요. 그것과 표본 평균을 비교하는데 표본 평균이 이것 이하 작거나 같다. 또는 어떻게 된다면 X바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333.12를 16으로 나눈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품된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나누기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누기 계산하시면요.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풀이 보이시나요? 자, 이것처럼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우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에서 생각하신다면 평균이 20이었고요. 19.18은 아래쪽에 있겠고요. 20.82는 위쪽에 있을 겁니다. 20.82는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19.18보다 작은 경우에 반품이 되고 20.82보다 큰 경우에 반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는 별개로 생각하시고 각각으로 계산한다가 풀이의 그 아랫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은 정규분포이므로 값을 계산하려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표준화 과정을 거칩니다. P, X바가 Z로 바뀌는 게 표준화였습니다. 작거나 같다. 변수, 마이너, 평균을 누구로 나눈다? 표준편차로 나눈다 라는 거죠. 자, 표준편차 분산의 루트 쓴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분산의 루트 쓴 것이라고 보면 루트 16분의 2의 제곱. 자, 얘가 표준편차가 될 테니까 4분의 2,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표준편차 2분의 1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연결 P
표준화하면 Z가 되고요. 크거나 같으면 된다. 20.82 변수 마이너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값 계산하시면요. P, Z가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마이너 1.64 더하기 P, Z가 1.64라고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계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분자 먼저 계산하신다면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 2, 소수점 아래 2, 8, 2, 0.82가 되겠고요. 그거 곱하기 2분의 1 있으니까 이거 2배 해야 되는 셈이겠죠. 번분수 생각하시면 1분의 라고 보시면 1분의 예라고 하면 마이너 0.82의 2배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요쪽 위쪽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20.82에서 20을 빼면요. 0.82가 되고요.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 번분수 생각하시면 1분의 0.82의 2배라고 가니까 1.64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직접 계산 열심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애초에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는요. 0을 기준으로 자 1.64보다 큰 경우와 마이너 1.64보다 작은 경우에 반품이 된다라고 했는데 정규 분포는 특징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1.64 이후 것만 구하신 다음에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64보다 클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의하여 0부터 1.64까지의 넓이 0.45를 전체 넓이, 절반에 대한 전체 넓이 0.5에서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풀이 과정 보시면요. 2배의 누구이다? 0.5에서 0.45를 뺀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거 계산하시면 0.1이 나오겠고요. 0.1 나오겠고요. 이게 무엇이 된 겁니까? 반품될 확률, 상자 하나가 반품될 확률, 상자 하나에 대한 무게의 표본 평균의 분포가 n 20,16분의 2의 제곱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뭐 이하, 뭐 이상이 된다면 반품될 것이고 그러할 확률을 넓이로써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서의 한 번 상자 하나를 뽑았을 때 반품될 확률은 0.1이 된 겁니다. 그럼 풀이 과정 아래쪽 보도록 하세요. 따라서 상자 100개 중에서 반품되는 상자의 확률 변수를 y라 하면 y는 이항분포 b 100개마다 독립시행으로 확인하니까 시행 횟수가 100번인 거고요. 한 번 확인할 때마다 반품될 확률은 0.1이라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런데 100개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횟수를 봤다. 이항분포이다. n이 충분히 100이라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계산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니까 아래 것만 좀 자세히 적어서 마저 보도록 합시다. b 100,0.1이라는 정규 이항분포가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때 여기는 평균이 와야 되니까 np 곱한 게 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요. 자, np 한 다음에 q를 곱해야 되는데 q가 p의 여사건의 확률 0.9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np 곱해져 있는 것에 npq를 옆에다 적어야 된다는 것은 np에다가 0.9를 곱한 셈이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고요. 우리 9를 뭐라 적으면 좋겠습니까? 3의 제곱이다 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 7개 이하이기를 바란다. 횟수가 7 이하이기를 바란다. p 이번 새로운 변수로 y로 잡아준 것 뿐입니다. 변수 확률 변수 y가 무엇 되길 바란다? 횟수가 7 이하였기를 바란다 라고 됐고요. 이것도
정규분포이지 표준 정규분포는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P y가 y든 x든 z로 변하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z로 변하는 것이 표준화이고 변수 마이나 평균을 누구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표준화입니다. 따라서 P, Z 위에가 마이너 3이니까 마이너 1이라고 됐겠죠? 표준화를 했고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바라봅니다. 가운데는 0이었고요. 마이너 1보다 작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위쪽으로 올려서 0.5에서 1보다 크기를 바란다 라는 걸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0.5에서 누구를 빼야 되겠습니까? 0부터 1까지 넓이를 제외해야 연두색 부분의 넓이가 주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P 0부터 Z가 1 사이인 걸 빼주자. 그것이 우리 문제에 주어진 표에서 0.34라고 했으니 0.5 마이너 0.34가 되겠습니다. 그 값 계산하시면 얼마 되겠냐면요. 0.16 나오게 되겠네요. 0.16 나오게 되겠습니다.